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모에게 당한 일이 워낙 많아서 저는 고모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건 엄마가 아파서 밭일을 도와주러 못 왔던 날. 너희 엄마 나쁘지 않냐? 안 그냐 영아? 라면서 딸인 나한테 동조를 구하며 엄마 험담을 늘어놓았죠.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생긴 거 보면 아플 일도 없겠구만 등등 도저히 웃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을 했었어요. 저에게는 이 일이 엄마가 모욕당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억지 웃음으로 넘어갔던 게 꽤나 마음의 스크래치였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 난 지나가던 어른 이름만 물어봐도 울던 꼬맹이였고 야무지지 못한 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사다난한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난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적절하게 직구나 변화구로 던질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일 밤 11시에 아빠 폰으로 고모가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요령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아빠는 내일 아침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할머니 댁에 가려고 했죠. 아빠 혼자 보내면 온갖 집안일을 거들고 다른 친척 집에 농작물 배달도 하고 올 것 같아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아빠랑 제가 와서 고모가 놀람과 당황이 있더라고요. 필사적으로 아빠 혼자 일 못하게, 그리고 일을 더 키우지 않게 막았어요. 그리고 잠시 둘러앉아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고모, 아빠, 나 이렇게 넷이서 동그랗게 앉아 있었는데 한창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없는 엄마에게 서든어택을 날렸어요. 다음 주면 우리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을 며느리가 와서 끓여야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냐 영아? 미역국을 왜 며느리가 끓이지? 엄마는 맏며느리도 아닌데 지금까지 엄마한테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머니 생각하면 고모 네가 끓이든가. 아무튼 저 말 듣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모에게 되돌려줬어요. 효도는 셀프래요 고모. 그리고 고모의 굳은 표정은 제 어린 시절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절대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 암살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은지 200석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영화관 전체에 사람이 꽉꽉 차버렸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떠드는 사람은 없었기에 걱정 없이 영화 관람 중에 어느 장면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남배우가 등장해서 멋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뒷줄에서 이라는 엿같은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영화관 전체에 터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영화관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뒤를 쳐다봤죠. 허나 핸드폰 옮기거나 할 때 잘못 눌렀을 수도 있겠구나 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얼마 안가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정신 나간 인간임을 증명했습니다. 영화 중간에 독립군들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존재했는데 암살 참가자들이 지장까지 찍고 사진 찍는 장면입니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장면은 뭐랄까 비장함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막 몰입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플래시. 네, 진짜 영화관에서 사진 찍는 인간을 인터넷에서만 봤지 실제로 보게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영화고 뭐고 성질나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제 뒷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작지만 영화관 전체에 들릴 만한 크기로 나 X발 진짜. 근데 이게 진짜 흔히 깡패 영화에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 듣는 기분이 아니라 진짜 영혼에서부터 끌어올라온 느낌이었어요. 진짜 저 말이 들린 순간 팝콘 먹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콜라 얼음 먹는 소리조차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목소리에 쫄았는지 그 뒤로는 가끔 메시지 같은 거 와서 화면 업계에서 몇 초 정도 보는 사람 빼면 핸드폰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덕분에 평화로운 영화 감상했죠. 욕하신 후에 부인분이 하지마 하면서 꼬집으셔서 제 뒤에서 신음을 내신 아저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화 잘 봤어요. 우리 아빠라는 사람은 정말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봐오던 것은 아빠란 작자는 본인이 번 돈이 10이라고 치면 20 이상을 노름, 여자, 술에 쓰고 폭행을 일삼는 한마디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늘 돈을 빌려 가셨는데 아버지란 인간은 스스로가 버는 돈은 없어도 일가 친척의 안위는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돈이 정말 없어서 엄마가 없다고 말하면 그런 엄마를 폭행해서라도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돈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나중엔 엄마도 너무 지쳤고 정말로 빌리기에도 벅찬 사정이어서 정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엄마가 하고 있는 목걸이라도 내놓으라고 고모가 그랬다는데 아빠란 놈은 얼마면 되냐고 하면서 그 목걸이를 잡아채서 건넸다고 하네요. 그 목걸이 우리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건데 결혼할 때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목걸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가정을 26년이 넘도록 봐왔어요.
또 아버지가 장남인 관계로 제사, 차례 모두 우리 집에서 지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김치를 담그고 우리 집 음식은 모두 제가 했으며 17살 때부턴 제사 차례 음식들도 모두 제가 했는데 엄마는 한 개도 아닌 2개 이상 일을 했기에 제가 했었어야 했습니다. 26살이 되고서 제삿날이었는데 제사 다 끝나고 밥을 차려 먹는데 음식이 짜네, 정성이 덜 들어갔네, 거기다 맞이한테 시집 오면 당연히 힘들어도 감내해야 한다는 둥 지랄. 정말 그 말에 야마가 돌대로 돌아버려서 참았던 것까지 다 터뜨려 그 자리에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참고 또 참았는데 어디 주둥이가 뚫려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이 제사상이 우리 엄마 아버지 제사상이냐? 너희들 아버지 제사상이잖아. 근데 어디 주둥이만 달랑달랑 들고 와가지고 짜네 맵네 정성이 들었네 안 들었네 그따위 소리가 나고 있어. 니네 그런 식으로 계속하려면 차라리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리고 고모라는 너거들이랑 작은아버지 너희들이 빌려간 돈 다 챙겨서 가져오기 전까지 우리 집에 발 들이밀었다가는 너희들 죽고 나 죽고 할 테니까 어디 죽고 싶은 인간들은 빈손으로 우리 집에 발 디밀어봐. 내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보여줄 테니까. 그 행동과 말에 우리 엄마는 놀래서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고 아빠란 놈이 2년이! 라고 해서 한 번만 더 2년 전연하고 우리 엄마 때리면 그때 아버지 고복 없을 줄 알아? 당신만 칼부림 할 줄 아는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여기서 칼부림 한번 해볼까? 솔직히 당신 나랑 엄마 없으면 뭐로 먹고 살 건데. 그냥 닥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입 다물더라고요. 고모들, 작은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에 그 뒤로 냉큼 달려가 소금 뿌리면서 재수 없다고 소리치고 그랬네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는 아빠랑 이혼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 때문에 인천 올라온 지 3달째인데 약 한 달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쿵쿵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매일 팔 뒤꿈치 소리가 아니라 마치 망치로 바닥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대충 참으면서 한 3주 살았는데 이젠 낮에도 야간에 일할 때가 많은 직종이라 낮에 잘 때도 있는데 낮에도 이러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위층은 여자 측이라서 좀 꺼려졌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올라가 보니 웬 여자가 운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아래층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왔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정중히 말했지만 저 운동해야 되거든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방에서 쿵쿵거리는 운동은 좀 아니지 않나요? 다 같이 사는 아파트인데 좀 자제해주세요. 라고 말했으나 솔직히 그쪽 여자한테 마음대로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당장 안 내려가면 성희롱에 강제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뭔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신고한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열이 뻗쳐 알겠다고 하고 바로 전자제품 상가로 달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우퍼 스피커를 하나 샀죠. 복수해줄 심산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음악 선정. 시끄러운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은 너무 구식인 것 같고 3시간 동안 여러 사이트를 뒤지면서 고심한 끝에 음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곡을 선정하고서 방음 스펀지에 계란판을 얻어서 그 2개를 사용해서 아주 집중해야 가느다랗게 들릴 정도로 들리게 만들어 놓고 윗집 여자애가 아주 큰 엿을 먹여줄 생각에 신이 나서 옷장 위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출근했습니다. 너무 크게 틀면 내가 그랬다는 게 들릴 수도 있으니 저음 강화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소리는 중간에서 약간 안되게 해놨습니다. 그날은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퇴근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카드 찍고 들어가려는데 관리실 앞에 그 위층 여자와 관리인이 있더군요. 여자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서 관리인에게 오늘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자기가 올라가 보겠다고 올라갔습니다. 담배 피우는 척 하면서 기다렸는데 5분 있다가 관리인이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색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하긴 방 안에서 웬 여자애가 음산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안 무서울까요? 관리인이 내일 사람을 부르겠답니다. 성공했다는 기쁨에 웃으면서 음악 그대로 틀어놓고 전 이어폰 끼고 잤습니다. 다음날 스님이 그 방에서 연불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 방에서 소리를 끄고 올라갔더니 여자와 관리인은 고맙다고 스님에게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이쯤 하면 이제 에어로빅 따위 안 하겠지 하고 또 한 이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 바로 다시 음악 틀었죠. 한 3일 틀었더니 여자가 다시 관리인한테 찾아갔나 봅니다. 이번엔 웬 무당이 왔네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물 먹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악도 안 껐습니다. 20분은 넘게 춤추던 무당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가버리고 여자는 무섭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집에 잠깐 들렀는데 위층 여자 짐 싸서 나가더군요. 아주 조금 미안하긴 한데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지도 할 말 없겠죠.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름을 진순이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참 키웠던 개한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얘는 정말 순하다 못해서 멍청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사람도 작은 강아지도
고양이마저도 오면 좋다고 놀자고 꼬리 흔들고, 엄마와 했던 대화가 얘는 도둑이 오면 짖는 게 아니라 어서 옵쇼 라고 하면서 대문 열어줄 것 같다였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순둥순둥한 녀석인데 그나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진돗 개치고 몸집도 작은 녀석이 짖는 소리만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짖는 소리만 듣자면 절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녀석이 모든 것에 다 좋다지만 유일하게 반응했던 소리는 오토바이 소리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등이 오면 정말 열심히 짖었죠. 그때는 꽤 무거운 한여름이었을 겁니다. 더워서 찬물을 받아 발 담그고 늘어져 있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무심결에 밖을 향해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밖에는 여성 두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냐는데 순간 머리가 빠르게 회전되었고 강하게 거절하진 못하는 제 눈에 발견된 건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있는 진순이. 그리고 전 뭔가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저희 집 개 사람 물어요 를 시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물어요 를 시전하고 저는 순간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 개가 분단히 들어올 생각 안 하겠지. 그 시절에 저는 참으로 순진했던가 봅니다. 그 정도로 돌아가면 방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보면 의기양양해진 저와 달리 그 여성분들은 태연하게 엄마 안 묶어놓고 키워요? 잠깐만 묶어주면 안 되려나? 를 시전하였고 저희는 그 와중에 머리를 쥐어짜내 저희 개 힘세요 제가 컨트롤 못해요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정말 더우니 물 한 잔만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이 도우셨는지 골목 위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진순이는 평소의 성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뭔가 더 난리치며 마치 이 동네에 미친 개는 나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진순이가 코를 대문 아래 틈으로 박으며 따위를 시전하던 그 순간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라고 외치며 대문 앞에서 망부석이 될 것 같던 두 분의 뛰어가는 소리를 말이죠. 그리고 거의 매주 와서 문을 두드렸던 방문 종교 여성분들은 그 후로 절대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